최대 최소라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글쎄요.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 글쎄요. 여태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방정식에서는 이제 근이 있다 없다? 그래프를 가지고 따지면은 무슨 뭐 x축하고 또는 어떤 직선하고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뭐 그런 정도를 결정하는 식이었는데 이게 최대 최소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함수 하나를 생각을 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자, 이렇게 생겨보고 2차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봐요. 이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하고 뒤쪽에 1이 아마 남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1이 꼭지점이에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1,1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 이게 아마 2가 될 거고요. 이게 1이 될 거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y를 무시하시고 이 2차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쓴다고 하면 b제곱 빼기 4ac 해보면 음수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딱 가리고 이 2차식은 판별식을 썼을 때 음수니까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뭐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데 뭐가 도움이 될까? y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자 넘기겠습니다. 넘깁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넘기십니까? 제가 이걸 방정식의 형태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하는 x와 y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잠시 생각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을 제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선생님 y도 있는데 왜 갑자기 또 x에 관한입니까? 잠시만요. 이 말은 x라는 것을 변수로 생각을 할 거고요. 미지수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동안 미지수로 x를 선택해가지고 생각하는 동안 이 y라고 한 것과 이 녀석은 여러분이 상수로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y도 뭐예요 지금은? 상수예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따지게 되면 x가 독립변수 이 값이 독립적으로 1, 2, 3, 4 또는 1.5, 2.5 이런 값들을 가질 때 그때마다 y도 따라서 값이 계산이 되면서 결정이 되지요. 얘를 독립변수, 얘를 종속변수 그럽니다. 그런데 얘를 넘겨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y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는 무조건 변수고 y는 무조건 상수다. 또 뭐 a, b는 무조건 상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변수로 선택하느냐, 미지수로 선택하느냐, 독립변수로 잡아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상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시게 되면 판별식이 자 짝수 공식 써볼게요. b 나누기 4 쓸게요. 자, 는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이제 상수. 맨 마지막에 있는 거 ax 제곱 bx c 할 때 그 c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요. 그래요. 판별식이 양의 값을 갖느냐 음의 값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근을 가지기도 하고 허근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실근이 존재한다. 맞습니까? 실근이 존재한다. 그렇죠.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있다라고 하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런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y가 얼마냐에 따라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0보다 커주면 그러면 실근이 있는 것이고 실근이 존재한다면 이래야만 한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 동치의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계산해 보게 되면 1-2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고, 즉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y라는 녀석이 1보다 크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게 된다 라는 얘기고, 실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y라는 녀석은 분명히 1보다 커야 한다 라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점들을 쭉 놓고 보세요. 점들을 놓고 보시게 되면 y를 내가 먼저 정할게요. 1보다 위쪽에 y를 정하게 되면 옆으로 쭉 걷을 때 이렇게 두 번 만나게 됩니다. 즉 요 녀석을 x로 선택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y값이 나타나죠. 예, 요 등호가 성립합니다. 요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y에다가 마이너스 1 이런 걸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이걸 쭉 아무리 찾아봐도 요 그래프와 만나지 않죠. 즉 y라는 녀석이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x값이 있다와 없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x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2차 방정식에서 요 등호를 만족하는 그런 값이 있다니까 실근이 있다는 거죠. 그래프상에서 이 y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범위가 뭡니까? 네가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되면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실근이 존재하기 위해서 x가 실수라는 범위에서 움직인다면 y라는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됨이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y라는 녀석의 최소값인데 그게 바로 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녀석이 실수라는 전제하에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2차 함수는 x에다가 우리가 뭐 i 같은 거 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원하는 거죠. 그 값이 1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한쪽으로 넘겨놓고 y를 잠시만 상수라고 취급해놓고, 즉 x라는 것을 우리가 변수, 미지수로 생각을 하고, 단 조건 너는 실수이어야 돼 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실수라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고 실수, 즉 실근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y가 어떤 값이어야 하는가를 조사하는데, 실근을 가진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y의 범위를 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이 미지수가 실수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그땐 여러분이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다루던 어떤 방정식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진 게요. y라는 것을 넘겨놓고 상수 취급한다. 좀 낯설 수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새롭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자, 예제 문제 다시 한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1번 문제를 보시면 x와 y는 실수이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2차 식의 형태를 만족합니다. 이럴 때 x와 y의 최대 최소, 두 번째 문제는 y의 최대 최소, 첫 번째가 이제 x의 최대 최소, 두 번째가 y의 최대 최소 이렇게 돼 있죠. 아무런 조건이 없고요. x와 y는 실수고 이런 2차 방정식, x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녀석을 볼 때 여러분이 선생님 x도 변수고 y도 변수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변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히 접근을 하십시다. 자, x라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것은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판별식을 써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y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y 더하기 여기다가 2x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해서, 자, 이 녀석을 제가 지금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거 x와 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 y는 실수 값들만 대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때 내가 여기 대입해서 0이 되게 하는 이 y 값을 알고 싶다 또는 x 값을 알고 싶은데 이거 분명히 실수잖아요. 그 대입해서 0이 되게 하는 y 값은 실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내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녀석이 자,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이렇게 돼야지만 실근이 되지 않겠느냐 에서 x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의 최대차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판별식을 쓰면 x라는 식에 대한 부등식이 나옵니다. x라는 문자에 관한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가 바로 맥시멈, 미니멈,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거다. 저기가 x제곱이니까 빼가지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 자, 요렇게가 이제 x의 범위가 되는 것이고. 자, 반대로 이제 y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한다. 일단 이제 x에 관하여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y 곱하기 x 이렇게 해줘야죠. y제곱 빼기 4 바로 쳐주시고 역시 요 x에다가도 우리가 실수를 대입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2배 자, y제곱 빼기 4 정리 마이너스 y제곱 제곱했으니까 y제곱 빼기 2y제곱 자, y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더하기 8 자,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넘겨서 y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부터 y값은 2루트 2까지 자, 요것이 y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건이 좀 막연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실수, 그 다음에 만족하는 방정식이 하나 있다. 이렇게 주어져요.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수라는 조건, 그 다음에 2차식이라는 요 조건 두 개가 결합이 되게 되면 여러분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3-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연습 문제 2번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2y제곱은 2다. 2차식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때 우리한테 x 플러스 y의 최대차수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는 지금 그 식상으로 보면 1차식의 형태가 되죠. 주어진 조건식은 지금 2차식이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이 x 플러스 y라는 녀석을 우리가 또 x 얼마 y 얼마를 동시에 막 그 계산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산된 값을 우리가 k라고 두고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k라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한다. 그죠? 이것이 k니까 최대 최소를 결정하되 누구의 그럼 이제 k라는 문자의 최대 최소를 결정할 거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문자를 일단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통합시켜 놓고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라고 하는 녀석이나 혹은 x라는 녀석 중에 하나를 우리가 다른 문자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즉 y를 내가 없애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y는 k 빼기 x와 같으니까 자, 대입을 하는 거죠. x제곱 빼기 2x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x 이렇게요. 그 다음에 2하고 k 마이너스 x의 제곱은 2이다. 그리고 이 x하고 y가 실수였으니까 당연히 이 k도 어떤 실수일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분명히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판별식을 쓰게 되면 그러면 k의 범위를 얻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x의 제곱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2kx 더하기 2x의 제곱 자, 요거 전개를 다 하게 되면 자, 2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4k x 2x의 제곱은 2 이렇게 그러면 5x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 요렇게는 마이너스 6kx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죠. 2k의 제곱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요 2까지 빼기 2는 0. 자,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 그리고 분명히 요 x는 뭐니까? 예, 요거 실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실수를 대입해서 0이 되게 해줘야 돼요. 즉, 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실근을 가진다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K라는 것도 무한정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실근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 자 D를 썼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마이너스 3K B제곱 마이너스 AC 자 5 곱하기 2K 제곱 마이너스 2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전개 9K의 제곱 마이너스 10K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얼마야? 더하기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K 제곱이 크거나 같다. 더하기 10 해가지고 크거나 같다 0 그랬으니까 자 넘기고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K라는 녀석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요 사이에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연습 문제 3번도 그렇고요. 어떤 2차식의 형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 x의 최대최소 또는 y의 최대최소 둘 중에 묻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x 플러스 y 이렇게 합쳐서 최대최소를 물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x의 최대최소는 y에 관해 정리를 하시고요. y의 최대최소는 x에 관해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합쳐서 물어보게 되면 얘를 는 k라고 놓으시고 문자를 일단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k의 최대최소를 결정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문자가 x하고 k죠. 그죠? 그럼 x에 관해 정리해서 판별식을 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식이 있는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제 4번을 보게 되면은 같은 식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여기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생겨먹은 식이 군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녀석은 사실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4차가 되기 때문에 차수가 높아지게 되면 다루기가 어려워지겠죠. 그죠? 보통 이렇게 같은 식이 있다라는 말은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같은 식이 있는 이라는 건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같은 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는 묶음 처리를 하는 거죠. 같은 식이 있다, 같은 식이 있다, 묶음 처리한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몰 x하고 라지 x 관계가 2차식의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라지 y로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y는 라지 x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2차식이다. 그러니까 스몰 x를 제곱하고 또 제곱하니까 4차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스몰 x와 y는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4차식인데 이렇게 중간 다리를 하나 거쳐주게 되면 2차에 2차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x라는 녀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and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뭐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식을 두 개로 쪼개는 거죠. 이 개념이 이제 치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럼 사실은 여러분이 이럴 때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는 게 맞는 겁니다. 이 그래프 그려야 되고요. 이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뭘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스몰 x의 제한 범위가 0에서 3까지야. 그러면 0에서 3까지 어떤 제한된 값을 대입해서 얻은 이 라지 x도 어떻습니까? 제한된 값이 나올 거예요. 무한히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 둘 사이가 2차 함수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자신 있다 이거죠. 요거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 이렇게요. 자, 그럼 1,2라고 하는 요 포인트를 찍어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0에서 3까지니까 잘라요. 예, 여기 0에서부터 3이 이쯤 될 텐데 높이는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0에서 3까지 잘라요. 3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얼마죠? 3 집어넣어 보세요. 3 집어넣어 보면 2의 제곱이니까 6 나오겠죠. 이 높이는 6입니다. 이 높이는 2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스몰 x들인데 스몰 x가 이만큼의 범위에 있는 값이라면 나타날 수 있는 라지 x의 값은 이만큼인 거죠. 그죠? 네, 그것이 이제 좀 치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범위가 어딥니까? 2에서 6까지다. 알 수 있는 게 라지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낸 겁니다. y저 1로 단 라지 x 너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럼 2에서부터 6까지의 값이 가능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 반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y의 맥시멈 미니멈을 결정 짓기 위해서는 또 너랑 관계가 2차 함수 관계니까 그림을 그려줘요. 요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완전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것. 그리고 범위를 끊어줘야죠. 어디서? 2에서부터 6이 좀 머네. 하여튼 저 뒤쪽에 6이 있다고 가정. 여기 6이라고 생각하시고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최대값은 뭐 안 봐도 알겠죠. 6에서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2에서 최소값이 되는 걸 텐데 뭐 2 집어넣어보면 금방 나오겠죠. 얼마? 1. 자, 6 집어넣으면 얘는 2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25로구나. 그것이 이제 이 y가 취하는 값이고 잘 보세요. 여기요. 축을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y지 않습니까? 여기 라지 x예요. 여기 스몰 x고요. 여기가 라지 x인 거예요.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래프에 이 y축 있죠. 우리가 흔히 y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라지 x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여기 가로축, 즉 x축 여기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때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의 뭐다? 정의역이다. 다시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과 같은 것이다. 자, 요거 이 둘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요것이 이제 같은 식이 있을 땐 치환해서 푼다. 이렇게 된 여러분은 이제 최소를 결정짓는 문제 중에서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식이 반복이 될 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된 겁니다. 자, 연습 문제 중에 또 필요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는 x 빼기 2의 절대값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2차식이고요. y는 g, 그 다음 괄호치고 fx니까 이건 합성함수 개념인 거죠. 합성함수고,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0부터 5까지고. 요거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g가 뭡니까? 그러면 어떤 게 주어지면 제곱하고 6배하고 6을 더한다. 즉, fx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요. fx에 자, 이렇게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fx. 요건 괄호가 필요 없겠다. 곱하기 fx 더하기 6. 지금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 빼기 2의 절대값. 절대 우린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자, 이거 제곱해줘야 돼. 제곱. 더하기 6배의 x 빼기 5의 2의 절대값 마이너스 5. 자, 더하기 6. 여러분이 이 식을 다 전개를 해가지고 0부터 5까지 잘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뭐 최대치수를 구한다. 솔직히 절대값 풀고 하는 거 되게 피곤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을 해버리게 되면 함수의 식을 이 식에다 또 대입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식이 여러 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거꾸로 풀어줘야 돼요. 이 의미가 이런 걸 풀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거를 fx란 녀석과 gx란 녀석으로 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놓고 푸는 거다 이거죠. 그럼 물론 이제 따로따로 그림을 줬잖아요. 이렇게. 원칙대로 하자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우리가 라지 x, 이 녀석 라지 x 이렇게 놔주게 되면은 라지 x하고 이 스몰 x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x 빼기 2의 절대값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요 fx를 제가 지금 문자로 딱 통일시켜 가지고 너 라지 x야 라고 놔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그래프는 여러분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걸 할 줄 알아요. 여기가 라지 x축이고 이게 스몰 x축일 때
이 꺾이는 포인트가 2, 마이너스 5거든요. 2, 마이너스 5. 여기서 꺾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V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0에서부터 5까지를 잘라주게 되면 0이 여기죠. 0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0 집어넣으시면 2 빼기 5니까 음수 3이에요. 음수 3에서 출발해서 음수 5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자, 5 집어넣어 볼까요? 5를 대입하게 되면 음수 2가 되죠. 그죠? 여기가 음수 2. 여기는 높이가 음수 5. 그래서 가지는 값이 음수 2, 음수 5 요 사이의 값을 가진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함수의 치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함수의 치역. 즉 라지 x의 범위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래프를 뭘 그릴 거냐? 자, 얘를 라지 x 치환했죠. 그죠? 그러니까 라지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인데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이 gx 그래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얘를 치환했으니까 함수의 식은 똑같은데 변수가 이제 라지 x란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그걸 여러분이 여기다 라지 x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요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요거 완전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마이너스 3. 요것은 그래서 x 마이너스 플러스 3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 3. 자, 이쪽에다가 y축을 설정을 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뭐 이런 정도? 예, 이런 정도의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 0 집어넣으면 6이니까 이만큼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예요. 칠해볼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이쯤 될까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면 중간쯤 될 것 같은데 함수값 계산 한번 들어갑니다. 음수 5를 대입하시게 되면 2의 제곱 4 빼기 1, 높이가 1.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지니? 그러면 음수 2를 대입합니다. 자,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얼마? 음수 2. 여기까지. 그렇죠? 자, 음수 2 대입해서 1 되고 1 빼기 3 하니까 음수 2. 그럼 얻어지는 값은 요 안에 값이 얻어질 텐데 가장 커서 얼마까지 가능해요? 그럼 1까지 가능하고요. 가장 작아서 얼마까지 가능해요? 그럼 음수 3까지 가능해요. 자, 이것이 y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y의 범위. 그럼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야죠. F 그래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G 그래프 그리시는 거예요. 두 개를 합성했으니까 그 두 개의 함수를 각각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상 제가 이제 라지 x라는 걸로 치환을 했지만은 여러분이 좀 몇 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라지 x로 치환하는 과정은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그리는 요령인데요. 첫 번째 함수를 그리시고 두 번째 함수를 그리시고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까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5까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5까지. 요게 얘가 이제 정의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긴 치역, 여기선 정의역. 자, 그래서 이 합성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봤습니다. 자, 연습 문제 3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니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나와 있고 x 더하기 x분의 1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같은 식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남이 아니에요. 아주 친한 관계죠. 여러분이 곱셈 공식의 변형하고 그 다음에 전개식 배우실 때 이런 거 배우셨어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을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지워질 건 지워지고 x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전개 다 한 개 x제곱 x제곱분의 1 더하기 상수 2가 된다. 2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그럼 여러분은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에서 2를 빼는 것과 동일하다. 또 이제 이거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걸 전개하다 보면 뒤에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같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죠?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는 것. 즉 이것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와도 같다.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거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앞에 있는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 같은 식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fx라는 식을 이렇게도 바꿔줄 수가 있다.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배의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지금부터 너 라지 x, 너 라지 x 이렇게 치환이라는 걸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더하기 2.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내가 최대값 최소값 정할 거야. 여기까지 일단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식을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리해주고 나니까 라지 x는 x 플러스 x분의 1 and 자, y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얘는 그래프를 제가 쉽게 그릴 것 같아요.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자신 있나요? x 플러스 x분의 1 분수 형태인데 근데 그래프가 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식의 형태의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x가 만약에 양수이면 0이면 이제 분모가 0 되니까 안 되겠죠. 그죠?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이 둘은 서로 역수관계니까 라지 x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x 플러스 x 곱하기 x분의 1. 무슨 얘기 하나요? 제가 지금 산술 기하 요렇게 요거 즉 합은 2배 루트 ab 산술 기하 관계에 의해서 이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라지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옵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식의 형태상 그래프는 못 그렸지만 여러분이 이 산술기하 부등식 관계에 의해서 라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x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찾아보죠. 자, x가 만약에 음수이면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겠죠. 그죠? 마이너스 x는 0보다 클 겁니다. 그러니까 라지 x는 누굽니까?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분의 1. 그 다음 바깥쪽에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자, 요게 마이너스 x 양수예요. 요거 양수예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요 두 녀석에 대해서는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가 있죠. 양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요거 더하기 마이너스 x 분의 1이라는 형태는 역시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 분의 1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양변에 제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이렇게 마이너스 x 분의 1 그 다음에 부등호를 틀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하면 이 라지 x라는 녀석이 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라지 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음수라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양수라면 2보다 크거나 같고 가지는 범위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가 양수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 값은 없고 바깥쪽 값만 존재한다. 그럼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신 다음에 범위를 자르실 때 바깥쪽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쪽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꼭지점이 1,1이잖아요. 1,1 여기 이 그래프를 그리시되 내가 얘를 마이너스 2에서 잘라요. 2에서 자르고요.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 바깥쪽 이 그래프만 여러분이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실제로 얘 그래프가 이쪽하고 이쪽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올라가니까. 최소값은 여기가 꼭지점이 이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 2를 대입해서 얻어지는 값이 바로 최소값인데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은 1이니까 이게 2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2다. 여기는 이제 아쉽지만은 최소값은 아닌 거죠. 그죠? 얘가 더 낮으니까. 그래프를 잘라서 이 바깥쪽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도 지금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계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잘린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 연습 문제 3번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식은 이 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리. 이거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빼기 2로 정리를 하면 똑같은 식이 반복이 돼서 나오고 치환을 해줍니다. 치환을 해서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검토해 보시는데 그래프 못 그려요. 그죠? 자, 그래프를 못 그리는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산술기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부등식을 통해서 라지 x의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지 x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그래프도 있지만 뭐도 있다? 지금처럼 절대 부등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